활주로를 떠나 비행기는 이제 어둠 속을 날아요. 서울의 야경은 물감처럼 번져가고 취준생 시절은 이제 안녕, 창공을 가르며 지성, 교양, 국제적 매너,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항공사 승무원 취업의 모든 것, 항공사 승무원 특집 합격의 날개. 지금 이륙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방금 전 더빙 이은정 아나운서 한 거죠? 접니다. 네, 자괴감 추고 있네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파란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다운 요즘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요즘은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렸을 때는 이런 파란 하늘만 보면 정말 날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네, 비행선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좀 날아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을 하늘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만 1년 365일 날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 취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승무원들인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면접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아시아나 그리고 제주항공 등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는 정말 합격의 날개가 좀 필요한 때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합격의 날개. 네. 저희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잡정보센터 항공사 승무원 공채 특집 합격의 날개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요 그야말로 핫한 핫해. 네, 예. 외국 항공사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평소 정보가 부족했던 분들은 오늘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공채 특집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릴 분이죠. 네. 예, 세 번째 출연이신데 네. 오늘은 또 어떤 그 활약을 하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세아의 조선정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편안한 날 지셨습니까? 네, 좀 익숙해졌는데 오늘 이별이네요. 아, 오늘. 네.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별하고. 네. 예. 진짜 오늘은 굉장히 좀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알지 모르게 이렇게 네. 웃음만 보이지 마시고요. 예,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어제 대한항공 그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외국 항공사입니다. 외국 항공사는 그 정말 최근 붐이 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취업 준비생들이 외항사를 요즘 많이 관심 갖는다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외항사에 대해서 좀 취준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보다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는 점하고 복지 혜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이 또 예. 매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외항사에서 승무원, 특히 한국인 승무원들의 채용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렇군요. 더욱더, 예. 네, 뭐 국내 항공사는 우리가 손으로 꼽을 만한데 이 외국 항공사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많죠. 예. 보통 어디에 많이들 지원합니까? 주로 중동 항공사나 중국 항공사 쪽으로 진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쪽에서 네. 채용이 가장 활발합니다. 뭐 이티하드, 네. 뭐 플라이 에미레이츠, 에미레이츠. 그런 분들 그런 것도 아니 보통 그도 아니 어디가 있습니까? 중동 우선 하면 가장 이제 기억하셔야 될 중동 항공사 세 군데는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또 예, 예. 카타르 항공, 에티하드 항공 이렇게 세 군데에서 좀 채용이 가장 활발한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항공 들어보기는 했지만 솔직히 전혀 타본 경험은 없거든요.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예. 네,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실제로 이쪽 채용이 활발한 편인가요? 네, 중동 지역에서 이제 항공기 승무원을 채용했던 것들은 90년도 초반부터 쭉 이제 채용이 있었고요. 네. 2010년 정도에 잠깐 정체기가 있었고, 예. 2014년부터 다시 한번 공채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항공과 카타르 항공에서의 채용이 가장 활발합니다.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국내 항공사 출신으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에게도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연봉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 세금 면제 혜택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승무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제공을 해주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지내는 동안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공과금까지도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요. 출퇴근하는 버스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뭐 닉네임으로 아부다비의 공주다, 뭐 두바이의 공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 들어갈 게 네. 없네요. 한마디로. 그죠? 전기요금까지 다 내주니까 뭐 뭘 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세금도 아예 그 면제인가요? 없나요? 예, 세금 면제여서 실제 이제 연봉이 국내 항공사와 연봉은 비슷하지만 실제 세금을 안 내니까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또 승무원을 준비했던 친구가 있어서 들었던 건데요. 네. 외항사 중에서도 특히 중동항공사가 저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우선은 우수하다는 것이 좀 장점이고요. 네. 중동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항공사나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에도 130개 이상 국가에 이제 승무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다 보니 보다 좀 시야도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렇군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빅3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네. 첫 번째가 이제 이 플라이 에미레이츠죠. 에미레이트 항공.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는 알고 계시다시피 뭐 두바이가 베이스인 항공사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두바이에서 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실제 두바이라는 곳은 저희도 대한항공에서도 취향을 해서 많이 가본 도시이긴 한데 굉장히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또 예. 중동이란 게 더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덥지만 에어컨 시설이 아주 돼 굉장히 잘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살기는 좋습니까? 살기 매우 좋고요. 아. 실질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실내 스키장까지 준비돼 있을 아. 정도로 어허. 굉장히 보통 그 결혼을 하면 네. 아이들과 이제 뭐 또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또 남자 같은 경우 부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족들이 같이 그쪽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중동 항공사나 중국 항공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아. 경우에는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타르 항공인데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도하가 베이스인 항공사이고요. 네. 한국에 취항하기 이전부터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했다고 하니 좀 아. 한국 승무원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 EPL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그 구단주기도 하죠. 이 에티하드 항공 굉장히 좀 부자 회사다라고 저희 네.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어떻습니까? 네, 부자 회사 정말 맞고요. 2003년도에 설립을 했고 만수르 가문인 아부다비가 베이스. 만수르, 예. 이게 보통 뭐 우리나라 치면 김씨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수르가 이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되게.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2003년에 이제 설립을 했지만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좀 주목해야 될 항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안 타봐서 뭐 몰랐던 것뿐이지 굉장히 좀 그 유명한 항공사가 많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아랍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중동은 아랍어로 구사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공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1단계는 스크리닝 적격 심사라는 심사가 있고요. 두 번째 그룹 디스커션 조별 토론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에세이고요.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엔 파이널 인터뷰 1대1로 진행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뭐 이렇게 스플 쓰는 본인 어떤 그런 그 1대1 쓰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따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알겠습니다.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회화 실력이 참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도 회화 실력이 안 좋다면 중동은 못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영어 회화 실력은 어떻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필수고요. 영어 실력이 없다면 사실은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동료들과도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동료이고 또 생활하는 환경이 외국이다 보니까 영어 실력은 필수라고 보셔야 그게 됩니다.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대한항공과 그 아시아나에 들어오는 분들의 어떤 회화 실력 요것과 비슷할까요? 아니면은 더 잘해야겠죠?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뭐 굳이.
사실 지금 현재는 국내 항공사에도 영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굳이 이제 뚜렷이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선발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국내 항공사는 생활 영어 수준의 그 일상 대화가 되는 정도라면은 우선은 면접 절차에서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기 네. 때문에 더 뛰어난 실력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힘들겠네요. 예. 네, 자, 이 외항사라서 그런지 신체 조건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체 조건에 대해 특히 키에 대해서는 좀 더 훨씬 더 관대한 편이고요. 그보다는 반대하는 건 작아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준이 키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앞리치를 측정을 하는데 요거 앞니치. 예. 권투합니까? 권투 선수들이 보통 이거 재는데 양쪽에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항공기에서 위에 있는 선반을 진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길이인지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어제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키가 말이 많아요. 162면 된다. 맞아요. 미니멈 얼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미니멈 보통 어느 정도가 그 합격과 불합격의 그 기준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1cm 정도는 뭐 전후로 해서는 뭐 162cm가 국내 항공사가 기준인데 만약에 161cm이다 할 경우에도 이미지가 뛰어나고 본인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율이 좋아서 키가 유난히 작아 보이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바디 있습니다. 포션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키도 네. 키지만 네. 170 넘어가면 좀 그렇죠 또. 170 넘는 지원자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180은 안 되고 그죠? 네, 180은 알겠습니다. 없고요. 네, 뭐 어쨌든 앞니치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셨고 팔 길이 평소에 좀 팔 늘리는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예. 뭐 한국인 채용이 또 꾸준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동 항공사인데요. 네, 예. 각 단계별로 또 어떤 점이 좀 중요한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부터 스크리닝 단계 이거 어떤 겁니까? 스크리닝 단계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스크리닝 단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생각하신다면은 우선은 지원자의 태도라든지 이미지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선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은행 창구처럼 칸막이가 있는 책상에 면접관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한 분씩 이렇게. 예, 그러면 서류를 들고 이제 면접관님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걸어오는 걸음걸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대화를 간단하게 시작을 평가가 하는데 되는군요. 예, 이런 부분을 스몰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보이지는 됩니다. 않지만 이렇게 그 우리가 드래곤볼에서 봤던 이 스카우터를 딱 끼고 이렇게 스크리닝을 쫙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걸어오는 순간부터 이 친구는 어떻게 걷는지, 네. 팔자다리인지, 뭐 오다리인지 이런 거 다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쉬 행동했다가는 바로 또 네. 탈락할 수도 있는 네. 불운을 겪을 수 있는 조심해야겠네요. 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디스커션인데요. 이건 뭐 토론 같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겁니까? 예, 조별로 7명이 한 조가 되어서 토론을 하는데 30분 정도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토론이라고 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오히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정을 훨씬 더 잘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 이 조별 토론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 능력이라든지 팀워크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름날의 기적에서도 뭐 누차 항상 얘기했지만 토론에서는 경청이에요. 일단 들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다가는 그대로 집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아까 물어봤던 에세이 이게 좀 생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에세이서는 또 매번 같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문장을 주고 리딩을 한 다음에 뭐 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한 단계는 주제를 주어주는데 주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사형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는 예. 뭐 흡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A4 용지에 빼곡하게 작성을 하는 그런 필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인터뷰. 이때 되면 이제 보통 다 1, 2, 3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필터링이 됐고 좀 자질을 갖춘 친구들이 올라올 텐데 보통 우리와 비교했을 때 파이널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올라옵니까? 파이널 인터뷰에? 파이널 이
중동 항공사의 채용의 특징은 단계별로 특히 토론 면접 후에 현장에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합격하신 인원을 바로 현장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당일에? 예, 당일에 출연하기 좀 때문에 깔끔하네요. 예. 예, 오히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 편안하게 면접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진행이 되는데 때로는 면접관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지원자 한 명이 함께 앉아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국내 항공사와 굉장히 다른 게 30분 이상 면접을 진행하면서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필기도 하시고 아이 컨택도 꾸준히 나눠주시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오히려 국내 항공사 같은 이미지로 면접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항상 그 지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험 보고 나서 혼자 이제 그 김치국 드시는 분들 나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때문에 희망 고문하신 분들이 가장 희망 고문 이 순간이 제일 어려운데 여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바로 그냥 떨어진 분들은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깔끔하게 진행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그 회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승무원 타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말 외항사 승무원하고 또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색깔이 좀 확실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의 바른 태도들을 좀 많이 본다면 우선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도 본인의 의사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선은 권해드립니다. 저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모적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미국 가가지고 사우스 유나이티드인가 같은 뭐 탔는데 굉장히 건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그 왜 도착할 때쯤이면 의자에 올리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게 우리는 와가지고 상냥하게 의자에 올리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오더니 그대로 의자를 치면서 빨리 올리라고 막 이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가요? 그 중동 아시아 쪽도 어떤 외모나 이런 뭐 나이라든가 그런 걸 별로 안 가리나요? 어떻습니까? 나이는 정말 한국 동양인이 뭐 외국 사람들보다 사실은 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 보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제한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공항공사에서도 좀 원하는 이미지가 좀 뚜렷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항공사라든지 미주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의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보지 않는 편이고 하지만 중동 항공사에서는 또 동양적인 매력이 있는 지원자를 또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공채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이런 이미지에 맞게 트레이닝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의 항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항공사는 어떤 곳들에 채용이 되고 있나요? 우선은 동방항공, 남방항공, 에어차이나 등에서 채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네. 중국 항공사 채용의 특징은 아직은 정확한 체계라든지 절차가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하시고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이 조금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국 항공사는? 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예. 최근 5년 사이에 항공사도 55%나 또 증가를 하였고요. 항공기도 2,600대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좀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뭐 한국인 조종사들을 고액 연봉으로 모셔가기도 하고 하는 네.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물량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아지고 있군요. 예. 네, 뭐 당연히 중국어는 필수겠죠. 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만 구사해도 뽑아주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우선은 지원 가능한 점수가 토익 550점 이상, 신 HSK 4급 이상의 지원자들을 뽑고 있으니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어는 필수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비행사별로 다 똑같나요? 이 기준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항공기 조종사하고는 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산업이 어쨌든 성장세에 있는 왜 그걸 여쭤봤냐면 3년 전에 제가 동방항공을 타봤는데 아주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아끼자고 탔는데 아 역시 우리 걸 타긴 아꼈구나 싶어서 밥도 맛이 없고 하여튼 굉장히 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 이 정도였나 의자도 고장 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립으로 이렇게 90도로 왔는데 물론 가까우니까 상관은 없었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어봤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성장세에 좀 있고 뭐 시설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중국은 가깝고요. 또 문화적인 차이도 크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중국 항공사에 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취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취업은 이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정해져 있는 시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네. 지사에서 실제 채용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에서 좀 특징은 중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이제 뛰어난 이미지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이미지도 좋고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특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사진 촬영도 단계별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전신 사진을 뭐 채용할 때 내기도 하는 등 이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미지적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예.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언급했지만 외항사와 우리나라 그 항공사의 차이, 대우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조선정 그 강사님도 이전에 부사무장으로 그만두실 때 12년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스튜어디스 하는 친구들 보면은 기본이 뭐 9년, 10년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외항사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계속 2년에 3년, 2, 3년에 한 번씩 이제 계약을 정규는 아닌가 봐요. 예, 재계약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와는 좀 계약직이라는 거에 있어서 의미가 좀 많이 다르고요. 뭐 계약 기간 그 안에 친구들은 뭐 네. 그 차별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닌 거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중간중간 갱신하면서 네. 좀 더 검증도 하고 스스로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자기 관리도 하고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의미이고요. 중간에 만약에 퇴사를 하신다고 해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항공사, 이런 대형 항공사에서는요,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럴 게 됩니다. 없어요? 예, 중간에 그만둬도 네. 수수료가 없군요. 아주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2, 3년씩 계약이니까 정말 이직률도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직하기에 그렇죠. 이 경력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항공사는 3대 항공사니까 좋은 항공사지만 다른 네. 항공사에서 이 친구들 받을 때 여기 나왔어? 괜찮네. 볼 것도 없네. 이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 뭐 좀 다른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최근에 사실 1, 2년 동안은 경력직 승무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지금 이루어지진 않고 있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경력직 승무원 채용에서 주된 인원들이 중동항공사와 지금 오늘 설명해드린 뭐 카타르 항공,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출신 승무원들을 대거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대한항공 계실 때 네. 다른 뭐 중동항공사나 다른 데 있던 친구들이 온 경우도 있었나요?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그거에 있을 대한 때는 뭐 위화감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위화감은 전혀 없었죠. 위화감이라보다 네. 이제 좀 뭐 경쟁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쟤는 우리 쪽부터 시작하는 애가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네. 국내 항공사의 문화가 기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얘기해 본인이 주세요. 예. 경력직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에 입사한 순간은 막내 승무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 어. 오히려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후배 같은 이미지였던 것 군대에서 같습니다. 밥 된다고 그래서 예. 다른 부대 가면 아저씨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제 본인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굳이 이제 군대로 치면 짬밥을 덜 먹었는데 오게 되면은 뭐 그런 서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건 무조건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막내가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쨌든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질 네. 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뽑는 인원이 외항사보다는 좀 적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온라인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외를 받는다. 과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지인의 뭐 자녀가 아시는 조언을 원한다 할 아, 경우에는 도와준 티타임 적은 하면서 있지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예. 도움을 준 적은 있지만 뭐 저는 학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과외 실제로 근데 개인 과외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개인 과외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뭐 전직 승무원들이 실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뭐 과외를 모집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제 인터넷이다 보니 신분이 확실하지 않고 경력이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채용 대행이라는 말도 많이 별걸 다 보이거든요. 대응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외항사는 그렇게 진행도 되는 겁니까? 특히 이게 우리 국내에만 있는 문화인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학원이라든지 아카데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와요. 예,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예, 그 실제 코세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네. 괜찮은 사람 있으면 보내줘봐 이렇게 좀
그게 들어오나 봐요. 그런 것보다 공식적인 채용을 이제 대행을 해드립니다. 최근에는 뭐 중화항공, 필리핀 항공의 채용을 1, 2차를 대행을 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회사에서 네. 하기엔 좀 더 인사팀에서 하기가 좀 네. 번거로운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대행식으로.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네. 아카데미를 통하지 않은 채용은 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중동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데이라는 형식의 오픈데이요? 채용 예. 네, 절차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채용이 필요한 국가로 직접 해당 항공사의 인사팀이 직접 와서 채용을 실시를 하고요. 하루 이틀 안에 한 이틀 안에 빨리 얘기했네요. 네, 채용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토론 면접과 현장에서 탈락을 시키는 과정을 이용을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그 지원자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대 안 하고 네.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외항사는 채용이 정기적이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있는지 아니면 네, 뭐 봐야 랜덤인지 될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채용이 없는 해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힘드시겠지만 근데 네. 아카데미 같은 데서는 좀 뭐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휴민트를 이용해서 올해는 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정보를 좀 알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까? 네. 하지만 우선은 그쪽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렵고요. 아는 직원들이 뭐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올해 동향이 어떻냐 이런 걸 미리 좀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선은 본인이 좀 부지런하게 좀 꾸준히 채용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체크를 해보셔야지 채용의 기회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정말 그야말로 스탠바이 상태인 것 올타임 같은데. 항시 스탠바이를 하셔야 네, 된다는 미리미리 거. 좀 채용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 항공사들의 공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항공사의 공채 절차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국내 항공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앉아서 면접을 보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5명씩 입시를 해서 면접을 1차, 2차, 3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국내 항공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남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신 사진까지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네. 간혹가다 중국 항공사에서 생얼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거나 하는 날에 메이크업 없이 오셔서 얼굴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보다 훨씬 더 이미지를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국어나 영어나 이렇게 두 가지 언어는 선택하셔서 이제 구사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 다양한 그 채용들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코세 같은 그 아카데미를 통한다면 거기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 또 아카데미를 못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채용 정보를 얻는 게 또 정보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좀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잘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는 전현차라는 카페입니다. 전현차요? 네, 예. 전현차, 전직, 현직, 차기 승무원들의 모임이라는 카페인데 그곳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채용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뭐 메이크업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의 비법이라든지 또는 기내 방송문, 뭐 기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좀 그런 카페를 자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현차 카페.naver.com 슬러시하고 sheis예요. 예, 스가 네. 세 개입니다. 네. sheis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 예. 통해서 또 오픈데이가 또 언제 열리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외항사 면접 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이제 뭐 흰 블라우스에 그 까만 스커트를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좀 뭐 자유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항공사와 이제 중동 항공사가 두 군데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중국 항공사는 저희와 거의 비슷하다고 아하.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본인의 개성을 많이 살릴 필요가 있고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에 좀 메이크업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수수하고 뭐 단아한 메이크업보다는 본인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돋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외항사는 어떻게 저희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세 번째 출연이었고 오늘이 마지막이십니다. 예, 끝까지 뭐 개인기를 안 보여주셨는데 네. 예, 보여주실 개인기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항공사 승무원 꿈꾸고 있는 우리 예비 비행 소녀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틀 동안 제가 이제 드렸던 정보들이 좀 채용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들으셨다시피 채용 절차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 채용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외국 항공사 공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세아의 조선정 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